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겪은 사연을 알리게 되면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렵게 마음 잡아 신청해 봅니다. 저는 결혼하는 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돌변하는 태도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오게 됐었죠. 남편과 저희 집안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저희 쪽이 재산은 더 많았기 때문에 처음 시어머니와 만났을 때 저를 상당히 이뻐해 주시고 딸 같다고 엄청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들이 저는 싫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결혼 생활하는데 힘든 부분들은 없어지잖아요. 보통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성격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매년 2번 있는 명절날 2손 2발 들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만나 사랑하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특권처럼 생각을 하신 건지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보인다며 결국 명절날 대판 싸우고 이혼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 저 또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처음 인사드렸을 때 이것저것 정말 많이 물어보셨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가 집안 만나기 1달 전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니?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희 집안에 결혼시킬 이유가 이제 없는데 뭘 결혼 허락해달라는 거야? 너희 집안에 결혼시키면 나한테 득될 게 있는 거니? 그런 건 아닌데요. 현재 저희 집안 아직 망한다는 소리 없어요. 그저 지금 잠시 경기가 안 좋아진 것뿐이에요. 저희 아빠 여태까지 잘 헤쳐나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전부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냥 무작정 통보식으로 안 된다고만 하시면 저희 입장은 뭐가 되겠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상당히 불안해하셨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되었지만 원래 사업이라는 게 잘 벌릴 때도 있지만 조금 주춤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어떻게 어머님 귀에 들어가게 된 건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을 뒷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어머님과 만났을 때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물어보셨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부족한 것도 없는데 절절매면서 시어머니한테 밉보이며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때의 남편과 한바탕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삐걱거린다면 앞으로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도 헤어지자고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결국 상견례 자리는 파투가 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과도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정말 닫혀버렸거든요.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끝까지 연락하고 매달리고 있었고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어요. 뜻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되면서 골치 아픈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충격받은 상태에서 남편은 결혼할 수 있다며 좋아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다시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서 응어리진 부분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털어놓은 불만을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는 경솔했다. 나도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 생각해봐라. 너희 집안 조사했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 털컥 건넸다가 힘든 삶을 살게 된다면 엄마인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그 정도는 너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완전 이해 못한다고 하진 않겠지? 임신했으니까 출산하고 나중에 그 아이가 결혼하게 된다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너도 똑같은 시애미 입장이 될 텐데 나처럼 그런 행동이 안 나올까? 서로의 감정이 상했던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양가 집안 웃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이 식재료 유통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 사업장이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통량보다 사업장에서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2곳을 줄이게 되면서 어머님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저희 가족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찌됐든 시댁 집안보다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양가 집안 결혼을 위해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게 되었고 그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러고 보니 아버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전부터 아버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자기도 잘 못 본다며 나중에 따로 전화가 올 때 통화 한번 하자면서 아버님이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계속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는데 상견례 장에까지 나오지 않으니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한가하셔서 나온 것도 아닌데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위한 진지한 상견례였고 저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속 시원하게 어떤 상황이길래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건지 어머님을 보며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이고 저희 부모님도 워낙 바쁘신 분들인데 그래도 저 결혼시키겠다고 시간 내셔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자리에 안 나오신 건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남편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래. 이런 말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치매가 좀 심각하게 있는 상태라 집에서만 생활해야 돼. 밖으로 나가면 돌발 상황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우리가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거든. 이런 말해서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얘기 안 했다. 치매가 자랑할 일은 아니잖니. 그러니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모든 일을 이어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집안 쫄딱 망했을 거야. 지금은 완전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라 매출도 많이 상승한 편이지. 그 덕에 이렇게 이쁜 며느리도 볼 수 있잖아.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으로 집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게 가슴이 아팠고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어머님과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무사히 끝이 났고 저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은 순조로웠고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마냥 좋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남편에게 어머님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난감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전화해보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베란다에서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통화하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급하게 인사로 올 필요 없다며 나중에 따로 부를 때 얼굴 보자고 통보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시댁집에 들린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무언가를 계속해서 숨기려고만 하는 느낌이 들어 여자의 촉으로 봤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댁집에 치매가 심하신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닐까봐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으셔서 오히려 더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침착하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으며 출산을 위해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썼고 어머님은 제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뒤에서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문제없이 태어난 모습에 하늘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아이와 행복한 날들을 꿈꾸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란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산도 했고 몸조리도 끝난 상태가 되자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해주겠다며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괜히 무리하시는 것 같아 괜찮으실 때 초대해 주셔도 된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괜찮다며 주말에 남편과 함께 같이 오길 바라셨습니다. 결혼식 할 때보다 시댁에 가는 게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어머님과 통화 이후 마음의 진정은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집에 들어와 어머님한테 얘기 들었냐고 물어보니 아직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들뜬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하셨어.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야. 그동안 집안 정리도 다 끝내셨나 봐. 우리 아들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시고 그동안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차려줘서 마음에 걸렸다고 이번에 신경 좀 써주신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그랬다고? 갑자기? 나한테 단 한마디도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왜? 내가 어머님 댁에 가는 게 싫은 거야?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서운하게. 내가 그동안 시댁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데려가기 싫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시댁에 가는 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싫다고 말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남편은 마지못해 가자고 얘기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제 기분을 한순간 꺾어버렸고 그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그런 마음 잘 알면서 남편의 행동은 실망스럽게 다가왔네요.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버님 얼굴 한번 못 뵌다는 게 말이 돼요? 치매가 심하던 그렇지 않던 인사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 얼굴이 궁금하실지도 모르고 아버님도 손자가 보고 싶으실 텐데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꺼려하는 남편의 행동이 더 수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냉전 상태에서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아침 일찍 향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저에게 의문의 한마디를 뱉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과 마주치지 말라는 소름 돋을 정도의 무서운 말을 꺼냈습니다. 절대로 눈을 쳐다보지 말라며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한마디 한 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집에 도착했고 저희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저희를 많이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요양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엄청 큰 초호화 저택이었어요. 어머님은 손주를 안아보겠다며 제품에 있던 아이를 건네받으셨고 그렇게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용하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집안과 관리해주시는 가정부 몇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지만 아버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말라며 주방에 맛있는 음식 한 상을 차려주셨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식사부터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어머님이 참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제 앞으로 이것저것 반찬을 밀어주셨고 신경 써주시는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생각하며 모두가 둘러앉아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고 거실에서 신기한 눈빛으로 아이 보고 있는데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2층에서 꽤 무거운 발걸음 소리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고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의문의 정체는 얼굴을 푹 내린 채 주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아버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버님 맞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다가가서 인사라도 드리려고 일어나자 남편은 제 팔목을 잡더니 인상을 쓰면서 조용한 말투로 앉아 있으라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한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치매가 너무 심각해서 건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돌발 행동이 나올 것 같다는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하게 앉아서 주방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먹다 남은 음식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낯설었고 아버님이 너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주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냉장고에서 먹을 거 몇 개를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님과 남편이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에 저 또한 엄청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문을 천천히 닫으면서 저희가 앉아있는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상태로 계속해서 바라보시더니 뒤늦게 문을 닫으셨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나오시는 순간부터 가족부분들까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엄청났었고 살갑게 다가가 인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그만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자 어머님은 자고 가라며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원하고 계셨어요. 저도 아버님이 별로 방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 하룻밤만 자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자고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숨 푹 쉬며 고개를 끄덕이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한번 들어간 아버님은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제 궁금증은 더욱더 증폭이 되었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지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있다가 다음날 집에 돌아가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과 거실에서 한참 동안 대화하고 있는데 아이가 졸린지 칭얼거렸고 어머님도 피곤한 것 같아 쉬기로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올 때까지 방에서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시댁에서 자고 간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당신에 대한 배려라고. 이런 배려 나는 원하지 않고 그저 빨리 집에 가서 마음 편히 쉬고 싶을 뿐이야. 너는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여기서 자고 가고 싶냐? 우리 어머니가 자고 가라고 해도 집에 가서 편하게 쉬는 게 낫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나한테 뭐 말 못한 거 있어?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딱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너무 수상해. 내가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봐. 말 안 한 비밀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아버님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구만. 진짜 치매 맞아? 아무래도 내가 직접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이런 식의 분위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는 남편의 행동이 짜증나기도 했고 계속되는 답답한 행동들에 아버님이 계신 방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러다가 제가 화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뿌리치며 아버님이 계신 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주방에서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님이 저를 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불이 켜져 있어서 검은 형체만 있는 아버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저를 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무서울 정도로 달려오기 시작했고 순간적인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작은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치매가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작은 방문을 다시 열어 2층으로 올라가는 아버님을 보았고 남편은 뒤이어 잠이나 자라며 아기 겨우 잠들었는데 깨겠다며 한심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혹시 몰라 두려운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 옆에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아이를 안고 다시 재우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남편이 자리에 없었어요. 화장실을 간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아기 재우는 데 집중했고 그렇게 다시 깊은 잠에 빠진 아이를 눕히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아 거실 문을 열어보니 어두운 거실의 2층에 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에서 어머님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왔고 셋이서 싸우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2층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문에 바짝 기대어 대화를 마저 듣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뭔 생각으로 아내를 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세워둔 계획을 전부 물거품으로 만들 생각이세요? 왜 이렇게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건데요? 제발 아버지와 제가 알아서 하게끔 뒤에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러다가 아내가 알기라도 한다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다고요. 나는 그저 우리 며느리 밥 한 끼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다. 나는 이런 쌀쌀맞은 역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리고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되지. 우리 밥 먹고 있는데 기어 나와야겠어? 왜 우리 며느리한테 겁을 줘서 무섭게 만드는 건데? 당신 행동이 제일 의심스러운 거 알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누가 당신을 치매 환자로 보겠냐고. 하는 행동이 귀엽잖아. 나는 뭐 며느리 안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나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대하고 싶다고. 상견례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집에 왔는데 말도 못 붙이고 많고 많은 병 중에 왜 하필 치매인 거야? 생각들이 그렇게 없어? 여기 오래 모여있다가 아내가 깨어나서 우리 셋이 있는 거 보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제발 조심 좀 하자고요. 우리가 여기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아시겠죠? 장기 출장 간 집주인한테 매달 나가는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더 이상 가정부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계획했던 상황 최대한 빨리 정리하자고요. 이번 건 상당히 큰 거예요. 아내 집안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은 다음 계획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때까지 아버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몸조심하시고요. 제가 사업 물려받는 순간 교통사고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전 재산 챙긴 다음 이 바닥에서 뜨면 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까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계획에 없던 아기가 생긴 게 최대 복병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으니 다들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요. 어머니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우리가 진짜 여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 집안 돈 뜯어내려고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밑작업 제대로 한 만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남편의 믿을 수 없는 말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게 계획된 접근이었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로챌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 아이를 안고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 모든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저를 향해 무서울 정도로 뛰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잡히지 않으려고 아이를 꽉 껴안은 상태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겁에 질린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그 모습에 당황을 한 듯 재빠르게 몸을 숨겼고
저를 본 주민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주민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애원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한 다음 제가 도망친 집으로 향했는데 그 안에는 불이 꺼진 상태로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재빨리 도망을 친 상황이었고 경찰분들이 주변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듣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너무나 큰 충격에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지만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모두 알리자 믿을 수 없다며 엄마는 쓰러지셨고 아빠도 정신적인 충격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인 건 남편이 저에게 말한 신상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접근하면서 많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범인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저희 신변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불이익을 받을까봐 너무 무서웠었죠. 그래도 생활은 해야 돼서 부모님과 장을 보다가 아기 귀저귀가 축축해서 화장실 들려 갈아준 다음 나오는 도중 갑자기 장인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저와 아이를 누군가 낚아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려고 하자 급하게 마스크를 벗으며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곤 절대로 마트 밖으로 나가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밖에는 아버님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재산을 뜯으려고 워낙 많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희를 계속 미행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한 뒤 저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우리 손자를 보고 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도저히 네가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어. 주차장에서 남편이랑 아들이 너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상황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 우리 손자가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동안 마음 주지 않으려 했던 건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모든 진술은 내가 할 테니까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전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알겠지? 미안한데 우리 손자 마지막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시민으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님은 저와 아기가 다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몰래 저한테 접근해서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손자를 잠깐 안아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계획은 너무나 나쁜 범죄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오랜 시간 지체할 수 없어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시댁 집안은 전부 잡히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의 범죄 사실을 전부 얘기하면서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전에 저희 말고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몇 번이나 더 있었고 그 계획에 당한 가족들은 전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붙잡히긴 했지만 어머님의 결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희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모두 다 징역을 살고 있지만 어머님이 마지막에 손자 한번 안아보겠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네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충분히 받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가족을 지금 현재 살아있게 해준 우리 아이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다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결혼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모든 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정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으신 분들 또한 항상 조심하시고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요.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